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집값을 폭등시킨 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부정적 지지율이 긍정적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으며 여야 지지율이 역전되는가 하면 차기 대선 주자도 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폭등이 정치권 판세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65% 정도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30 젊은 층과 서민층이 등을 돌려 정권 교체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국자들이 집값을 잡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하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중립입니다. 볼까요? 집값 폭등, 대선 역전 두고도 남습니다. 지금 오만 방자해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조작을 해놓고 조작 뭐 14분도 뛰었다는 등 그리고 자기 집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말 같지도 않아. 전 정권 탓을 하지 않나, 금리 탓을 하지 않나.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저는 야당 편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중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자들이 돼 있어. 집값을 지금이라도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전세가 잡는 확실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제시했잖아요. 자, 그걸 때려버리면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진다고요. 근데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전세가가 고공행진하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야죠. 거꾸로. 전세가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집값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정부를 믿은 서울의 무주택자들 눈물의 사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만 방자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자, 집값 폭등, 대선 역전, 부동산 진짜 큰일 났다. 부동산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는 뭐 잡지 말라고 해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세금 많이 거두면 뭐합니까? 정권 교체되면 죽 써서 개 주는 꼴인데 제 말 맞잖아요. 오만 방자하게 나는 무조건 다음에도 이긴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지들 멋대로 집값을 띄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형체도 없는 정치권도 아닌 사람이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것은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 부동산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정권 교체 위기, 대통령 지지 폭락. 지금 부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두 번째, 여당 지지율도 역전되고 있죠. 솔직히 제 개인적 생각은 야당이 엄청 잘해서 역전됐다기보다도 여당이 못해도 너무너무 못해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대선 후보, 야권 1등. 지금 이거 보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 위기예요, 이것은. 자, 주요 지지 결집. 뭔 말이냐. 주요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2030 젊은 층이 돌아와야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돌아오겠습니까? 자, 지금 친여당, 친문 세력들 그 카페도 지금 문 닫았잖아요. 왜? 젊은 층들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주택 서민들 완전 배신당했죠. 집값 찾겠다고 해놓고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도 원상복귀 시키겠다. 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값을 찾겠다고 해놓고 다 거짓말이 됐잖아. 오히려 지금도 띄우고 있잖아요. 지방은 가만히 놔놓고. 자, 수도권 중도층. 수도권의 중도층도 지금 돌아섰어요. 집값 하락, 안정화를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집값 폭등은 부작용이 많아요. 집값 하락, 전세 안정, 그 다음에 질병 경제. 지금 질병 경제 때문에 집값 떨어뜨리는 걸 좀 겁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할 기미가 보이잖아요. 자, 지금 질병, 이거 예방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고. 아무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안 잡고는 못 빼게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로. 집값 핵심사항, 폭락 위험성이 큽니다. 자, 그럼 집값 핵심사항 어떤 문제가 핵심이냐? 지방, 김포, 조정지역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주시만 할 건가요? 지금 폭등을 해도 너무 뛰었는데 참 한심한 사람이야.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잡지 말라고 해도 이제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해도 넘어와가지고 지금 아까 그런 어떤 정권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당연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집값을 확실히 잡고자 하는 그런 대책. 솔직히 지금까지는 집값을 확실히 잡고자 하는 대책이 거의 안 나왔어요. 자, 거래량 급감 이번 달에도 줄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위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지율이 이게 가장 커, 이게 별표 쳐놓을게요. 뭐 지금 집값 잡을 의지가 없었는데 지지율 추락하고요. 그러면 집값 안정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유주택자가 많으니까 뭐 집값 올라가는 걸 바란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열 몇 차례의 지지율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약 65%는 집값 안정을 바라지 폭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해가셨죠? 집값 하락을 바라지. 왜냐? 자기 자식들 때문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주택자가 좀 더 많긴 하지만 뛰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무주택자 플러스 좀 올라가지 않는 집, 이게 한 65% 되거든요. 딱 일치해요. 부동산 사이클, 지금 사이클도 위험하죠. 7년째 폭등을 했는데 이제 꺾일 때가 됐는데 지금 집값 부양책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집값 불안 요인 3가지. 그러면 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불안하냐? 가장 큰 거 이거입니다. 별표 칠게요. 당국 부동산 방관.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개벽다귀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이거예요.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집값을. 부동산 실효성 추가 대책이 없어요. 아예 그냥 추가 대책이 없다고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지방 부동산 폭등하는데 일부러 방치하고 있잖아요. 왜? 이따 세금도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집값이 뛰어야, 전체적으로 뛰어줘야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경기 부양 위해서 집값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집값 주도 성장, 불로소득 성장은 세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 이제 이거 하기 한계가 놓여 있어요. 당장 내년 보궐선거부터. 그 다음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통화량 증가, 미 경기 부양, 한국 통화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집값, 돈이 자꾸 찍어지니까 단기적으로 저금리 인하, 계속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니까 집값 폭등. 자, 그 다음에 전세가 폭등이 집값 상승을 유발했어요. 투기 풍선 효과, 이것도 효과가 큽니다. 지방 부동산을 진작 좀 조정지역으로 때려버렸으면 서울까지 안 올라가요. 그럼 서울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국이 지금 투기화돼 가지고 지방, 경기, 서울 순으로 역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달 전부터 이건 얘기한 거죠. 투기 세력, 또 아주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기 조장을 하는 언론, 기업, 건설사, 기득권층. 진짜로 이 사람들은 절대 서민편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 3가지 요인, 부동산 역풍선 효과 진행 순서, 광역시 지방 상승 1단계, 여기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폭등하고 있잖아요. 특히 랜드마크 신축에서 지방 중소도시 구축 저가로 옮겨 붙고 있어요. 이게 폭등하면서 2번째, 경기 인천 지금 상승 확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저평가 구축 저가, 이게 아주 유망합니다. 말만 유망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올랐어요. 10년 전에 비해서도 뭐 겨우 제자리 걸음이고 지방에 비해서도 싸요.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한 70%에 해당되는 중국과 신축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또 확대되겠죠. 상승 3단계는 서울 신도시, 역시 저평가부터 뛰었다가 중국가로 확대. 마지막으로 강남, 여기서 여기까지 불 붙는 거요. 자, 1주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늦어도 한 달.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자, 저평가 구축 저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중고가, 신축, 재건축, 신고가 찍으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역풍선 효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현재 단계는 이미 서울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경기도는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서울 근처까지. 자, 월간 시세 서울 집값은 하락 전망입니다. 보시면 서울 거꾸로 들고 있고 수도권도 거꾸로 들고 있어요. 근데 5대 광역시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주간을 봤을 때 수도권, 서울이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중요하다. 5대 광역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선도 아파트 보면 이렇게 폭등했다가 이게 내려왔다가 이번에 2020년 5월, 6월, 7월, 8월 계속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근데 이게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11월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물 크게 증가. 그런데 고무적인 현상은 하나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서쪽 강남구 송파구에갖고 10월 26일, 11월 11일 보면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42,000건에서 46,000건으로 늘어났죠. 다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매물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 여러분들 2021년 현재는 2,753억 을 세금을 얻는다면 이거 나중에 2030년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4조
몇 배입니까? 약 20배를 더 거둘 수 있어요. 이거에 눈이 뒤집혀서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지가를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1주택자들 좀 6억이나 잡지 9억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오히려 1주택자들은 좀 많이 봐줘야 하는 거 아니나? 다주택자들은 좀 때리고. 서울 거주자가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경기도로 가요. 지금 최근 자 여기 보시면 연간 1월에서 9월 경기도 어디 지역을 많이 매수했냐? 1위가 고양시예요. 2위가 남양주시고 3위가 김포시고 4위가 용인시고 5위가 의정부시.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용인시 빼놓고는 좀 못 갔던 지역들이 많이, 용인시 같은 경우도 저기 사이드 쪽 처인구 뭐 이런 데가 많이 떴겠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곳들, 못 간 곳 위주로 서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잡은 거예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연간 1월에서 9월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 지금 이거 2006년이고 2020년. 자, 지금 2020년에 3만 건 현재 압도하고 있죠. 20년 최고치로 지금 경기도 거를 잡았어요. 서울 사람들이 20년 최고치로. 이때도 옛날에 2006, 7, 8 이때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폭락하라는 바람에 경기도 아파트가 정말 대폭락하라는 바람에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제 또 그 차례가 또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또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잡으면은. 어찌됐거나. 자, 이런 일이 풍선 효과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또 여기가 뛰니까 지방도 뛰고. 이제 또 지방이 뛰니까 경기도가 왔다가 다시 또 서울로 와요. 자, 여기 부산 허위매물 1위입니다. 부산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히 매도가 잘 보세요. 자, 밑재와 분전이라고 내놓는 거야. 여기 보세요. 부산시 신고 건수가 지금 2100. 특히 허위매물 1위에서 10위 부산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해운대구, 수영구 해가지고. 서울, 대구시도 간간히 껴있네요. 왜 이렇게 허위매물이 많냐? 지금 4억짜리가 6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매물이 9억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데 봐봐요. 말도 안 돼요. 자, 어떻게 4억짜리가 6억으로 거래된 게 9억에 나와 있어요, 매물이. 그거 잡으면 내 인생 조지는 거죠.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부산, 김포, 천안 빨리 규제 지역을 지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갭이 줄어드는 서울, 부산. 서울은 그대로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 여기 보세요. 작년 11월, 올해 10월 거의 고점이 비슷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주공 5단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억 넘어가는 재건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방 보세요. 날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던지고 이리 오는 거야 이제 거꾸로. 지방에서 신나게 해 처먹고 서울로 오는 거야 투기꾼들이. 아니 특사경이라든가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감시해야지. 그런 걸 감시해야지. 애꿎은 서민들 뭐 투기한다고 이렇게. 집값 때문에 야당 대권 후보가 1위 했습니다. 뭐 야당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당이 없으니까. 자, 윤석열 후보 24.7, 이낙연, 이재명 22.4, 22.2, 28.4. 이 두 사람이 못해서 이렇게 야당 지지율이 올랐겠어요? 천만에요. 지금 현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 정책이 완전 꽝이기 때문에. 이게 더 벌어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자, 이것은 아주 이제 이게 향후에 집값을 잡을 변수가 될 거예요. 경실련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심. 사실 의심이 아니죠. 조작인데 이제 그래도 혹시 자, 여기 보세요. 진짜 그런지. 지금 현재 집값은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렇죠. 3년 동안 특히 최근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뛰었는데 자, 국토교통부 보세요. 이거 뛴 걸로 말하고 있어요. 조작도 이런 조작이 없죠. 한국 감정은 이렇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집값이나 제대로 잡을 생각이지 집값은 일부러 띄워놓고 잡는 척 쇼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나요? 자,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 25. 자, 문재인 정부 때 58이 뛰었어요. 5억이 6억으로 됐다면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6억이 10억이 됐다 이거예요. 자, 여기 그런데 서울에 빈집수 많다는 거 이해되세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빈집수 많은데 여기 무려 2,451가구나 빈집이에요. 아니, 누구도 안 살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 공집이 아니라 계속. 아파트도 195세나 돼요. 청약 가점 크게 올랐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좀 정부가 이제
쓸데없는 규제,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아니면 가점 특공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정말 사유지자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제도, 쓸데없는 제도는 좀 없애야 돼요. 여기 가점제 특공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점제를 그렇게 많이 뽑고 기회주차를 안 줍니까? 그러니 집을 막 매수하죠. 특공도 팍 축소시켜야 돼요. 왜? 무슨 놈은 특공이 50%나 돼요. 그렇다고 특공 받는 사람들 좋아하는 줄 아세요? 떨어지기는 똑같아요. 기대감이 없으니 포기를 하지. 가점제 줄이고요. 특공도 확 축소하세요. 청약 가점 5주 가면 75점이 탈락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이제 재수가 없기도 했죠. 좀 높은 데 집어넣는 바람에. 아파트 평균 경쟁률도 보시면 작년에 2배예요, 2배. 알았습니까? 그래, 40대 중반 4인 가족. 이 사람 4인 가족이면요. 자, 청약 가점에서 다른 것들 아무리 좋아봤자 겨우 70점 턱걸이에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좀 가점제 이거 좀 축소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인 무주택자들도 충분히 집을 잡을 수 있도록. 뭐 특공이 물론 특공 받는 분들 다 자격이 있으니까 받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지금 풍선효과, 이게 풍선효과가 강남, 서울, 경기도 지방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방, 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강남으로 갑니다. 서울에서도요. 외곽이 뛰면 한강변이 뛰고 그 다음에 강남이 뛰는 거예요. 거꾸로도 온다고요. 풍선효과라는 건. 지금 핀셋 규제, 풍선효과로 지금 부동산이 엄청 뛰었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 제목 단 집값 폭등 대선 역전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 이제부터는 진짜 큰일 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1에서 3억 대단지 아파트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락폭은 적고 상승 여지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중고가 아파트는 매수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신의 자본금에 맞게 내 집 마련을 언제 어디에 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 유료 상담을 받고 싶다면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